캔자스에서는 그 정치인 중의 한 분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국의 정치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미래까지도 미국이 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력이 점점 강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자를 받는 게 그들에게는 꿈과도 같은 것인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주리하고 캔자스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도로가 항상 캔자스 쪽이 더 깨끗했나 봐요. 그런데 2011년 1월 브라운백이 캔자스 스테이트의 46번째 주지사로 취임합니다. 자, 캔자스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전 리버럴들의 가짜 뉴스 때문에 드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마이너리티들이 럭셔리 파티 버스를 풋볼 게임 때문에 빌리고 그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이민자들에게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우리 일자리까지 다 뺏어가는데 왜 우리가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식의 교육비까지 내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정치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라운백. 브라운백은 자신의 정당 의원들이 서포트 익스펜션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ACA의 메디케이드를 거부했고, 총기 관련해서 캔자스에서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퍼블릭에서 퍼밋 없이 뭐 학생, 스태프, 교수들이 클래스룸에서도 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법을, 총기에 관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Epic Defunding of State Government라고 책에서 얘기하는데, 2012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소득세를 깎은 법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을 도와준 법이죠. 6.45%에서 3.9%까지 이 텍스가 깎이고요. 브라운백은 제로까지 없애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약 20만 개의 비즈니스와 땅 주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죠. 브라운백은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텍스를 내는 대신에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이렇게 변명인가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주장을 하고요. 또한 그가 통과시킨 HB 이거 어떻게 읽지? 2506 법은 공립학교에서 라이선스 없는, 즉 자격증 없는 과학, 수학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버젯이 많이 컷되었으니까 수많은 경험 있는 선생님들을 자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면허 선생님들을 싸게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결과는 곧 바로 나타났는데요. 퍼블릭 서비스, 퍼블릭 트랜짓, 하우징, 폴리스, 파이어 프로텍션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느려지고, 도로가 뭐 홀이 뚫렸는데 아무도 공사를 안 하고, 경찰 부르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한참 있다 나타나고, 뭐 도로가 포장이 잘 안 되었으니까 사고가 날 위험도 더 많겠죠. 앰뷸런스가 왔는데 도로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에서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는 C-, 버젯에 있어서는 D를 받습니다. 캔자스보다 낮은 주는 5개밖에 없대요. 그런데 캔자스는 텍사스 다음으로 댐이 많은 주입니다. 거기서 D-를 받은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브라운백이 큰 비즈니스들의 텍스를 줄여준 결과 얘네들이 작은 비즈니스를 돈이 남아도니까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올랏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 학교 선생님인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남편과 저는 모두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브라운백을 예전부터 지지했었어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어느 순간 저희는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까 봐서요. 자,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나오는지 그래프들로 쭉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브라운백이 또 자신의 정책에 의해서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뭐 어떤 회사를 소유하게 되고 어떤 뭐 농장을 뭐 자기 소유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그 퍼거슨 사태로 넘어가서요. 2014년 11월 21일
플로리산트 미주리 26세의 아이 둘의 싱글맘 베카 캠벨이 백인다움에 의해 사망했다라고 책에 나오는데,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린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흑인 청소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죠. 그 당시 플로리산트 바로 아래 동네인 퍼거슨이 이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상태였죠. 시위가 항상 있었고요. 구체적인 정황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여자분이 총을 가지고 있었고 농담으로 Ready for Ferguson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말하는 순간에 차가 앞차를 살짝 박았고 그 충격에 이 여자분이 손이 방아쇠를 당겼겠죠. 그래서 여자분이 사망을 합니다. 미주리 국회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퍼밋 없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법을 발의한 지 2개월 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책의 교육에 대해서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 책은 이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리퍼블리컨들이 원하는 게 텍스 컷이거든요. 특히 이 화이트 피플들이 세금을 내는 거를 너무 싫어하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BLM 운동이 거세였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였다가 어느 순간 디펀드 폴리스로 변질이 된 거예요. 경찰에 예산을 주지 말자 인 것인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히려 경찰을 교육시키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인 것 같은데, 성난 시민들이 경찰을 이제 적으로 보고 이거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서 가게를 턴다던가 뭐 불을 지른다던가, 웬디스에서 한 흑인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자 그 여자친구가 불을 지르죠. 그래서 당시에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유튜브 비디오에 코멘트 섹션에서 웬디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she didn't do anything, 뭐 아니면은 웬디를 흑인 여성으로 만들자, 그 마스코트가 백인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BLM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비꼰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는가. BLM 시위 초반에는 저도 어느 정도 함께 한 게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 피드백을 살펴보면 단 한 명도 본인이 직접 쓴 글, 자신의 생각을 써서 올린 사람이 없고요. 다 어디서 허운 글, 베낀 글, 복사한 글, 물론 출처는 밝히죠. 그런 것들을 도배를 막 해놨어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을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편중되게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도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디펀드 폴리스는 이미 캔자스 리퍼블리컨인 브라운백이 먼저 시행한 건데, 이제 흑인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브라운백의 정책을 서포트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리퍼블리컨 트럼프에 의해 이런 무고한 흑인들이 죽는다면 디펀드 폴리스 말고 다른 제안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랠리에서는 아무도 마스크 끼고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응집된 곳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잖아요. 그 결과 미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캔자스의 선생님 부부처럼 자기는 브라운백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얼마나 텍스컷이 하입된 거에 대해서 말 못한다는 것처럼 여러 언론에서도, 특히 CNN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이 시위대 때문이라는 언급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코멘트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미국 정치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는데, 아무도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두 갈래로 나뉜 거예요. 리퍼블리컨들 중에서도 좋은 정치가가 있을 것이고, 데모크라트들 중에서도 그저 무조건 트럼프에 반대하니까 나는 이걸 선택한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한국의 정치도 그렇지 않았나. 지역적 편가르기, 빨갱이 논란 등등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총 아니면 세금, 의료보험 등으로 나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백인들의 취약함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잖아요. 이런 식의 제대로 된 사실들에 대해서 아는 게 마이너리티인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속사정을 알게 되면요, 길거리에서 인종차별하는 사람을 볼 때 진짜 이제는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측은하게 쳐다보게 돼요.
결국엔 그 사람도 요 책에 나오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별로 인종차별에 대해 신경을 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